안녕하세요. 널스홀릭의 권지은 간호사입니다. 신규 간호사 여러분, 혹시 병원에 입사는 하셨나요? 보통 3월 2일이면 학교에서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각 기업들도 상반기 신입사원분들을 맞이할 계획을 하고 있을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서는 개학을 미루고 일반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돌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 인력 충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병동에서는 신규 간호사분들이 입사를 했어요. 졸업하고 첫 병원에 입사를 한 건데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실까요? 하지만 신규 간호사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간호사분들도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프리셉터 간호사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저도 저희 병원에서 프리셉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입사해서 프리셉터 선생님을 만나 열심히 교육받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제가 프리셉터 교육을 받았다는 게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아요.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병동에서는 선배 간호사 3분이서 신규 트레이닝을 하고 있지만 저도 4월부터는 신규 간호사 트레이닝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해야 신규 간호사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과연 독립 후에도 잘 따라올 수 있을까? 교육을 잘 해주려면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야 될 텐데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을까 하며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전에 경력직 간호사 선생님을 며칠간 짧게 트레이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신규 간호사를 A부터 Z까지 가르쳐주는 건 처음이거든요. 경력직 간호사분들은 말 그대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전체적인 시스템만 잘 가르쳐주면 금방 적응하고 잘 하셨는데 신규 간호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프리셉터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교육을 듣다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메모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규 간호사들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분들이 느꼈던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을 설문조사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의 옛날 생각도 났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트레이닝 받으면서 어려웠던 점이래요. 우선순위를 모르겠어요. 노티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트레이닝 받으면서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혼란스러워요. 한번 듣고는 모르겠는데 일단 무서워서 아는 척함. 한번 알려주고 다음부터 바로 시키는 거.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할 때. 기분에 따라 대해주는 게 다를 때. 인계가 너무 어려워요. 네, 저도 신규 때 참 공감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 저도 그랬어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이 시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노티도 누구한테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당직이란 개념도 잘 몰랐어요. 밤에는 당직이에게 노티를 해야 한다는데 몇 시부터 당직이로 턴되는지 그 날에 따라 당직 의사가 달라지는데 그 당직표를 어떻게 보는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막상 이런 건 당연하다고 느꼈었는지 당직표 보는 법 자체를 알려주는 선생님은 없었거든요. 그냥 단지 오늘은 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 이 정도였어요. 아무튼 참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신규였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스스로 너무 답답했었거든요. 인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인수인계할 때 스스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서 좀 할 말이 많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항상 선배 간호사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오늘 인계 주는지 근무표 봤어? 간호사한테 며칠치 인계 줘야 돼? 라고요. 처음에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일하면서 알겠더라고요. 나 다음에 들어올 간호사가 며칠 쉬고 왔으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이벤트를 요약해서 인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근무표가 나오면 나 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지? 며칠치 인계를 줘야 되지? 하고 원데이 인계면 나름 안도하고 풀인계를 줘야 되면 되게 절망하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신규 간호사분들이 인계를 참 힘들어한다는 점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4월에 입사할 신규 간호사분들에게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처가 되는 선배의 말이나 태도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놓고 한숨 쉬기. 언제 그만두냐고 물어볼 때. 질문하면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고 안 알려줬을 때. 내가 너 그만두게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부모님 얘기 꺼내면서 혼낼 때. 너 때문에 뒤집혀 안 좋아졌다 라고 말했을 때. 좀 심한 말들이 많죠. 언제 그만두냐고 대놓고 왜 물어볼까요? 내가 당당하게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만두더라도 내가 그만두지 왜 본인이 그만두라 마라 얘기를 꺼내는 거죠? 내가 너 그만두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말은 대놓고 태우는 것 같네요.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들 건가요? 좀 말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심해도 부모님 얘기는 꺼내면 안 되죠.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도 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일을 잘 못하고 서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게 맞아요. 저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트레이닝 받으면서 좋았던 점이래요. 프리셉터가 나를 보호해줄 때,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셨을 때, 반복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줄 때, 배고플 때 먹을 거 챙겨줬을 때, 일 끝나고 같이 밥 먹을 때, 호칭을 누구누구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을 때, 우리의 실수를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커버해주시고 챙겨주시는 모습, 든든한 내 편, 보호받는 느낌, 안정감이 든다.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다. 힘들어한 날 카톡으로 힘들진 않았는지 문자해줬을 때, 실수를 해도 좋게 타일러줬을 때.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도 참 많아요. 호칭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하고, 먹을 거 챙겨주는 것도 당연하고. 근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챙겨주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라도 감동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신규 간호사 때 선배 간호사가 촉촉한 초코칩 하나 챙겨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은 퇴사하셨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선배 중 하나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일 끝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참 좋았어요. 뭔가 소속감이 들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잘 몰랐지만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먼저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참 후배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요, 선배에게 바라는 점,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써주신 부분이에요. 잘못한 걸 절벽 끝까지 몰고 가진 말아주세요. 환자 앞에서 너무 크게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모르는 거 질문하면 다정하게 알려주세요. 신체적인 터치는 하지 말아주세요. 스쳐 지나듯 무심이라도 칭찬해주세요. 저희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신규라고 생각하는 거. 웃으면서 인사만 받아주세요. 네, 잘못한 걸 절벽 끝까지 몰고 간다는 거 정말 너무 슬프네요. 그리고 제가 신규 간호사 때도 혼나더라도 혼자 있을 때 혼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이 있을 때 혼나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웃으면서 인사만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걸 보고 생각보다 인사를 안 받아주는 선배가 참 많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번 교육은 참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마음의 소리를 잘 참고해서 저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프리셉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갓 입사한 간호사분들도 힘들겠지만 열심히 배우셔서 멋진 간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선배 간호사에게 프리셉터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한 환자에게 바이탈을 측정해 오라고 시켰는데 한 5분, 10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불안함과 기다림이요. 보통은 신규 간호사에게 독립적으로 어떤 일을 해오라고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면 프리셉터 선생님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프리셉터 보는 앞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레이닝을 몇 주 정도 하고 나면 바이탈이나 BST, 랩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두게 되는데 이럴 때 행동이 너무 느리게 되면 초조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신규 간호사분들도 모든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 느린 것은 당연해요. 프리셉터 선생님들도 당연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돌봐야 할 환자들도 많고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시간을 뺏겨버리면 뒷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더 쪼들리고 조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신규 간호사분들을 트레이닝할 때 환자 수를 좀만 줄여준다면 그나마 여유롭게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모든 병원이 그렇지 못해서 사실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잘 가르쳐서 독립시키면 나중에 간호사 수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힘들지만 잘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이번에 저희 병동은 3월에 입사한 신규 간호사가 4월 중순쯤에 독립을 했을 때 다인실 한 방만 볼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더라고요. 6인실 한 방만 맡아서 볼 수 있도록 하니 14명의 환자분들을 돌봐야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멘붕 오는 게 좀 덜할 것 같아요. 물론 당분간 며칠 동안만 그럴 것 같아요. 혼자서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요. 이렇게 프리셉터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우리 신규 간호사분들은 더더욱 긴장이 될 거예요. 내 프리셉터는 누구일까? 착한 선생님 만났으면 좋겠다? 다들 이런 생각 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배우려는 의지가 강하고 기본적인 예의만 잘 갖춰도 다들 예쁘게 봐주실 거예요. 기존에 있는 간호사들이 분위기를 괜히 험악하게 만들고 정을 붙이지 않아서 신규 간호사분들이 병원을 떠나게 된다면 결국 본인들 손해거든요. 그만큼 오프수가 줄어드니까요. 서로 잘 도와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일이 힘들어도 사람 보고 버티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